네, 우리 김진애 전 의원하고 얘기하면서 타이탄 얘기했더니 우리 또 어떤 애청자분께서 타이탄 얘기에도 생존자는 있더만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갑자기 딱 이게 딱 들어오네요, 눈에. 자, 매주 월요일 아침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나가서 돈이 되는 경제 뉴스,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정부가 2022년에 3.1% 성장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V자 반등을 우리가 좀 노려본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일단 내년의 경제정책 방향에 이제 큰 그림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주로 이제 좀 정부이기 때문에 희망적인 어떤 그렇죠.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공을 들이는데 네네네. 일단 성장률 측면에서 올해는 일단 4% 성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올해 4%라는 건 지난해 마이너스를 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거의 뭐 급 반등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내년에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일회성으로 꺾일 거냐? 기저효과 없이 내년에는 3% 성장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3.1% 성장 전망을 내세웠는데요. 네네. 뭐 이렇게 되면 코로나19 완전 극복하고 경제가 거의 이제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겠다라는 게 정부의 목표지만 일부에서는 야, 이게 지금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본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군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해서 강력한 거리 두기가 연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지속될지 이게 계속해서 확산 속도가 이제 좀처럼 둔화되지 않는다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네. 여기에 재원은 더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본격적인 이제 내수 회복이 나타날 개연성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 겁니다. 네. 특히나 이제 외부적으로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우려,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내년 3월에 있을 뭐 대통령 선거 역시 경제에는 굉장히 영향을 미칠 사안이기 때문에 과연 이걸 주요 기관과 좀 비교를 해보면 물론 IMF는 우리나라 내년 성장률을 3.3%. 네. 그러니까 가장 높게 보고 높게 있어요. 보네요. 이거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 이전 감안하지 않고, 감안하지 않고. 예, 그래서 이제 수정 나오기 때문에 수정 걸 봐야 되는데 네, 일단 네. 3.3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네. 한국은행은 3.0 그리고 이제 국내 이제 연구기관들은 이거보다 더 보수적이에요.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은 한 내년에 한 2.8% 정도 성장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선 올해 성장률이 생각보다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좀 정부가 자신감을 지금 얻은 것 같고 여기서 핵심은 이게 내년까지 가겠느냐, 이게 기저효과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이게 우리의 의문인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정부는 어쨌든 3.1% 얘기했지만 IMF 같은 경우는 물론 오미크론 나오기 전 얘기입니다. 3.3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건 맞는 것 같다. 또 국내 또 최대 다른 그런 대기업에서 하는 경제연구소들의 전망치도 2.8% 얘기 정도 나오는 걸 보니까 올라가긴 올라갈 것 같다 이거예요. 자, 그럼 변수가 뭐예요? 거기에서? 일단 뭐 마찬가지입니다. 변수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이제 바이러스가 곧 이 코로나? 방역이 곧 경제예요. 이걸 얼마나 이제 좀 완화해 주느냐.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과연 이제 올해도 인플레이션이 당초 예상보다 좀 심각했는데 네. 내년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 하나. 또 하나는 이제 방역 때문에 사실 코로나19 지난 11월만 하더라도 위드 코로나 전환과 함께 굉장히 소비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었거든요. 네네. 소비 쿠폰을 발행하고 상생 소비 지원금을 지급을 하면서 내수 소비 쪽으로 좀 턴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연 정부도 이제 내년 이제 대면 서비스, 특히 소비 반등을 굉장히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소비를 좀 진작시키고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 지금 올해 4% 성장에는 수출이 다 했다. 맞아요. 제일 수출이 효과가 좋았다면서요. 6,400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역대 사상 최대예요. 어. 그러니까 코로나19 국면에서도
8대 전 지역 그리고 우리 네네. 주력 수출 품목이 거의 대부분이 다 잘 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 회복의 어떤 견인차 역할을 했다면 내년에 공들이는 건 민간 소비예요. 단계적 일상 회복을 통해서 민간 소비를 3.8% 늘리겠다. 네. 그리고 수출은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올해보다 한 2% 정도 그래도 좀 더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 상황에는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돼서 통제 범위 이내로 네. 좀 들어온다라는 걸 감안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가장 큰 변수가 뭐냐라고 본다면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방역이 과연 이제 먹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 게임 체인저가 돼서 이게 좀 잡히느냐 네, 이런 네. 것들이고 뭐 대외적으로는 뭐 금리라든가 그리고 이제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라든가 변수는 있지만 그러나 가장 큰 걸 꼽으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정부 입장에서는 내수를 어쨌든 활성화시키는 게 목표다. 그러면서 소비 진작 3종 세트 시행한다고 하던데 솔직히 저는 그거 들어보니까 그런 거 가지고 될까? 뭐 장난해? 이런 느낌이 솔직히 들었어요. 뭐예요? 일단 소비 그래서 진작 3종 세트가 첫 이게 번째. 사실은 기획재정부가 왜 이렇게 만들었는데 쫀쫀해요, 솔직히. 들었던 거 했던 거. 근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존에 해보니까 네. 성과가 좋았던 것. 정말 진짜 아우. 말을 정말 단어를 잘 선택을 했는데 네. 다 했던 것들이에요 대부분. 네. 뭐냐면 이제 소비 3종 세트를 봤더니 이제 신용카드 더 쓰면 추가 공제해 준다는 거. 너무 이게 황당해. 일본에 들어가 있어요. 네, 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거 몇 퍼센트 되지도 않아. 얼마 되지도 맞아요, 않더라고요. 맞아요. 최대한 그 10% 공제를 적용해서 100만 원 더 아이고, 깎아주겠다. 참네요. 그리고 전통시장부는 한 20%까지 네. 중복해서 공제해주겠다 이거고 네. 또 하나는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뭐 얼마나 네, 인하해 준답니까? 도대체? 이거 똑같아요. 30% 인하인데 네. 이게 지금 자동차 부품 대란으로 신차 출고가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네. 자, 그러다 보니 내년 상반기까지 승용차 개별 소비세 5%는 3.5%까지 깎아주겠다. 상반기까지 연장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고효율 가전제품. 아니 무슨 60년대도 아니고 가전제품 산다고 뭐 그거 가지고 이것도 전 부채가 아니에요. 아. 이것도 이제 이 전기요금 복지 할인 대상자에 한해서 20% 환급해주겠다 이거거든요. 전기요금 할인 대상자에 대해서만 그래서. 우리는 아니네 그러면 예, 예. 그러니까 참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3종 세트라고는 하는데 네. 이게 너무 알려져서 전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5,000달러 뭐 내국인 면세한도 없앤다. 그래서 막 펑펑 가서 써라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효과가 많습니까? 지금 해외 여행도 못 가는 상황에서? 정말 해달라고 했을 때가 우리나라가 이제 출국자 수가 1,000만 명 넘어서면서부터 야 이걸 왜 묶어 놓느냐 네. 내국인 면세 한도를 좀 풀어줘야라 네.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이게 이 구매 한도예요. 구매 한도. 외국인의 이제 면세품 구매 한도가 5,000달러였는데 이거를 일단 없애겠다. 그리고 사실 면세 한도는 따로 있어요. 600달러예요. 그거는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600달러까지는 세금 안 받고 그냥 사오세요. 근데 네. 이제 외국에 가서 명품백 사다 보니 5,000달러 넘어도 넘는다. 그때는 못 사오잖아요. 네, 아예 못 사. 사게는 하되 사게는 하되 세금은 세금은 걷는. 물겠다. 예. 아.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효과가 있으려면 네. 해외 여행이 가능해져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해외여행도 못 가고 왔다 갔다를 못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추가한 게 뭐냐? 아하, 뭐 물론 뭐 앞으로 늘어날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전환한다라는 이제 취지는 분명히 있지만 네. 여행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네. 이제 공기만 해외 가서 맞는 거 있잖아요. 무착륙 국제 관광 비행 이것도 내년 6월까지 연장을 하게 되고요. 여기다 뭐 몇 가지 더 있긴 해요. 내년 5월 대한민국 동행 세일에서 여기 뭐 하냐? 여기에 소비 복권 제도가 도입이 돼요. 대한민국 동행세는 뭐고 소비복권제는 뭐예요? 이게 5월은 네. 이제 가정의 달이니까 워낙에 네. 행사도 많고 선물할 때가 많기 네, 때문에 네. 대한민국 동행 세일 전후 석 달 동안을 한시적으로 이제 상생 소비 더하기 정책을 시행하는데 여기 뭐냐? 소비 복권 제도. 카드로 이제 결제를 하면 거기 밑에 번호가 떠요. 그래서 추천해서 복권 추첨해서 복권처럼 이제 상금 이벤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소비 진작 활성화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일단은 이 복권 제도는 이제 지금까지 안 했던 거예요.
아니 안 해. 나머지는 다 했던 거고. 아니 안 했던 거지만 뭐 복권을 얼마나 많이 뭐 누구를 이렇게 뭐 전체 100% 당첨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무슨 소리라는 거야 도대체가. 아유 정말 못 살겠어 내가. 기재부 왜 그러는 거야 진짜. 기재부가 지금 이렇게 사고방식이 정말 틀에 갇혀 있나 봐요. 왜냐하면 네. 5년마다 정권이 교체되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행정고시 1등부터 10등은 대부분 기재부 가겠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굉장히 유수한 인력들이에요. 근데 자기네들이 매뉴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 근데 그 매뉴얼을 정권 바뀌면 그 헤드라인을 바꿔서 그대로 내놓는 게 문제인 거예요. 상당히 그러니까 줄서기죠 한마디로. 이제 이 한쪽이 좀 우세할 것 같다 싶으면 한쪽으로 좀 줄 서는 문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대부분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차기 정부에서 굉장히 장차관 내지는 이런 이제 고위 권력으로 가는 이제 네. 사다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연말 연시에 나온 이렇게 정권 교체기에 나온 대책에는 알맹이가 사실은 없어요. 없다. 네, 사실은 정권 교체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뭐 적극적으로 뭔가를 할 수도 일단 없고 아이디어를 낼 수가 없고 냈다가는 그 다음 정권에서 잘립니다. 왜냐하면 밑보여요. 네. 아 이거는 야 잘린다는 건 말이 안 누구 됩니다. 공약 보고 만든 맞습니다. 거 아니야? 이렇게 네. 나와요. 누구를 위해서 니네가 이거지 해놓은 거지 이러면서 만약에 자기네들이 뭐 좀 반대되는 뭐가 나오면 제가 이제 또 기재부를 위험하다고. 직접 출입해봤기 때문에 아. 이런 그 공무원들의 이제 줄서기 문화 또 그리고 그걸 또 완전히 이제 거리를 두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흠집이 생겨서 그렇죠. 어느 한쪽에 잘못 붙으면 이게 안 돼요. 완전 팽당하거든요. 그래서 복지부동을 해야 되는군요, 이렇게 쫙. 아, 기재부의 아픔을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갑자기. 기재부 공무원들도 그런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구나. 왜 그분들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지 이제 알겠다. 요럴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소비를 활성화시키면서 물가를 잡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 어려운 걸 해내겠다? 신용만 지금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 같아요. 자. 집값 급등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한시적으로 덜어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뭐 기대는 안 한다. 이렇게 됩니까? 이거 왜냐하면 네. 내년이 사실은 임대차법 2년 만료돼서 재계약 시점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 만기 이후에 주택 임대료가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어허. 계약갱신을 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하지 않고 옮기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런 우려가 팽배한데 그래서 이제 정부가 전월세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말까지 주택 임대료를 이전 계약보다 5% 이상 올리지 않은 집주인에 대해서는 네. 양도소득세 실거주 2년을 해야만 되거든요. 네, 그 네. 가운데 1년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아유 고마워라. 너무 그래- 감사한데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네. 물론 뭐 이게 모든 집주인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1가구 1주택 보유자이면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내년 말까지 계약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고요. 네. 또 하나가 지금 공시가격이 또 많이 올랐어요. 표준지 토지는 2자릿수 내년 그리고 이제 단독주택의 경우는 7% 넘게 올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집값은 굉장히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공시가격이 오르고 공장시장 가액 비율이 자동적으로 오르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세금 부담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 고령자들의 경우에는 종부세를 좀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이제 검토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 대비 90%까지 가져가겠다는 중장기 로드맵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네.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를 이유로 이번 이제 선거를 앞둔 선심성 땜질 정책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농의 뉴스 인사이다 이인철 소장과 함께 슬기로운 경제생활 코너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정부 정책, 경제 정책 얘기하면은 좋은 말 나오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댓글 읽어드릴 게 없습니다. 다 저랑 비슷한 마음이신 것 같아요. 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금액 이거 한번 여쭤볼까요? 오늘부터입니다. 27일부터 네. 시작이 됩니다. 네. 정부가 사실은 이제 이달 중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전환했거든요. 네네. 이 따라서 이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됐고 그거에 따라 일단은 기준은 뭐냐?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게 한 320만 명 정도로 정부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일시적으로 이 업소당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총 3조 2천억 원을 지원하겠다라는 건데요. 일단 지원 대상이 과연 누구냐? 올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올 12월 15일 이전에 15일 개업한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이고요. 네. 또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이번에 네. 선지원이에요. 네네. 정치권이 그동안 늘 주장했던 게 선지원 하라였거든요. 네네. 이제 그동안은 이제 확인하고 매출이 정말 줄어들었나 확인하고 줬는데 이번은 선지원입니다. 다만 이제 이제 지난 18일부터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서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이 매출이 이제 감소했다라고 하면 별도의 증빙은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지금 매출 규모나 방역 수준 조치에 관계없이 그냥 업소당 100만 원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방역 지원금이에요. 네. 이게 손실 보상하는 별도입니다. 별도로. 예, 예.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100만 원씩은 주겠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손실 보상은 또 매출 감소되는 거 확인한 다음에 주겠다. 예, 이것도 사실은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는데 네. 이제 청와대에서 가능한 좀 많이 지원하는 많이 주겠다. 쪽으로 이제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이 오미크론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은 위중증 환자는 뭐 계속 1000명 이상인 것 늘고 같은데. 있는데 그런데 또 확실히 줄어들었대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조치가 한 1, 2주 정도 되게 되면 네. 전문가들은 조금씩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게임 천재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경구용이에요. 먹는 게. 네네. 먹는 게 나오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이제 백신의 경우에는 부작용 때문에 이제 초등학생 이하 과연 해야 되느냐 말느냐 네네,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많은데 이 경구용이 나오게 되면 좀 기대감이 좀 크거든요. 우리가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제 좀 위화감이라고 할까 거부감이 좀 덜하기 때문에 이게 나와서 정말로 이제 상용화가 되면 상당히 좀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어쨌든 그 이전까지는 백신 맞아야 되고요. 부스터샷을 마셔야 합니다. 네. 그렇죠. 어쨌든 지금 지원금 100만 원 주는 것보다는 재난지원금을 통한 매출 간접 지원이 더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왜 소상공인만 줍니까? 우리들도 힘듭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이게 사실은 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상황인 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또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아유 모르겠어요. 복잡스러워 죽겠어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실은 그 공무원이나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나 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조금 힘들긴 했어도 네. 월급이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네. 우리 지역별로 연봉 1위가 어디일 것 같아요? 세종시예요. 세종시가 제일 높아요? 예, 아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아요. 많아서 고위공직자도 많고 연구소가 많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은 이제 자동차나 있는 이제 울산 같은 데가 네, 늘 1등해 왔는데 1등이었죠. 2년 연속 세종시가 직장인 연봉 1위거든요. 이 얘기는 여기는 사실 정년퇴임 하라고 푸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자, 어쨌든 공무원들 뭐 안정된 직업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힘든 상황이니까 연말 연시에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정책이 좀 마련돼서 실시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함께 했고요.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저희 지금 준비한 그 방송 여기까지인데 구독자 10만 돌파 기념 애칭 이벤트 이제 마감입니다. 당첨자는 12월 28일 화요일 발표할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내일은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